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원입니다. 오늘은 많이 벌고 세금 더 내기 vs 적게 벌고 세금 덜 내기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평생 동안 사업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엄청 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구멍가게로 조그마한 악기점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장사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은 월세라도 내고 어떻게 가게를 유지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장사가 조금씩 더 되면서 세율이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은 장사가 잘 안 될 때는 겨우겨우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금을 거의 안 내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부터는 세금을 종합소득세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낼 때마다 몇백만 원씩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로서는 5월 달만 되면은 한꺼번에 몇백만 원씩 나가야 되고, 또 1년에 두 번씩 종합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한 번, 1월 달에 한 번 그 부가가치세 내야 되고, 1월부터 6월 달 그 사이에 중간에 중간예납이라고 해서 1월 달에 냈던 그 작년인가 뭐 하여튼 전 분기에 냈던 부가세의 반에 대한 그 금액을, 지난 부가세를 뭐 500만 원을 냈다 그러면은 중간예납을 250만 원을 내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뭐 세금을 내는 그런 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가 세금이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은 내는 것도 부담인데, 세율 구간이 8,8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24%의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8,800만 원을 조금만 넘어가면은 35% 세율 구간으로 점핑이 되고, 또 1억이 넘어가면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50%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넘어갈까 말까 하는 이제 간당간당한 그 구간에 걸려 있을 때, 아 이거 차라리 조금 덜 벌어서 세금을 좀 덜 내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인가? 이러한 착시를 하게 되는 구간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거를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주변에 그만큼의 세금 구간을 1년 동안 총 소득을 8,800만 원 이상을 벌었어 라고 소득을 신고하고, 1억 이상을 벌었어, 올해는 2억을 벌었어, 3억을 벌었어 이렇게 신고를 한 어떤 선배라든지 주변 지인이 있으면은, 이거 형님 세금을 이렇게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덜 벌고 좀 신고 덜 하는 게 그게 더 이득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알려주면은 그대로 실천을 하면 좋을 텐데, 주변에 그만큼의 소득세를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물어볼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아주 행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소득세라든지 사업이 커짐에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게 좋은지, 그냥 개인 사업을 유지하는 게 좋은지,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대의 그 매출액이나 그만큼의 소득이 나왔을 때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지, 세무사하고 물어보더라도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배당의 형태로 받아야 되고, 배당의 형태로 받을 때 그 받는 돈에 대해서 어쨌든 세금을 또 떼게 되고, 그만큼 늘어나는 배당에 대해서 건보료라든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이중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은 법인으로 했을 때는 24%의 종합과세율이 되는데, 개인 사업을 했을 때는 1억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50%의 과세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유리한지 저게 유리한지 상당히 그런 거 따지기가 조금 아리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이 많고 그런 세금 신고를 많이 해보고 사업을 많이 해보고 그런 구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주변에 알고 있다면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주변에 사업을 그만큼 성공시켜서 그만큼 신고하고 이런 사람이 있기가 제가 알기로는 뭐 연매출 30억 이상 이렇게 되면서 거의 중소기업 수준의 어떤 개인 자영업을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10년 이상 뭐 10년, 15년, 20년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지 그래서 그 적은 소수의 사람을 내가 내 지인으로 알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본다라면은 누구나가 별로 알고 있을 확률이 별로 없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어쨌든 얘기가 조금 샜는데 8,800만 원에 대한 소득 세율이 35%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넘어가게 되면은 8,800만 원에 대한 세율이 죄송합니다. 8,800만 원에 대한 세율이 24%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8,800만 원에서 24% 구간인데 여기서 8,801만 원이 됐다. 이렇게 가정하면 35% 구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은 차라리 좀 덜 버는 게 세금을 덜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착시를 가지게 된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8,800만 원까지는 24%를 떼가는 거고 8,801만 원이 됐다 그러면 그 만 원에 대해서만 35%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진세율의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세무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러워서 그냥 사업을 안 키운다. 사업을 키우면 키울수록 사람 써야 되고 인건비 나가면 건보료 내죠. 국민연금 내죠. 또 어떤 사대보험 해주고 여러 가지 또 돈 나가고 그러다 보면 사람 한 명 쓰면은 기본 뭐 4천 정도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경력직이 되면 5천 넘어가는 것도 금방이고 또 두 사람 쓰면은 1억이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사업의 가세를 이걸 키우지를 않고 그냥 차라리 조금 덜 번다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한 점도 굉장히 실질적인 현실에서는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람 하나 쓰는 것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그 오늘 그 주제로 다시 넘어가서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세율이야 어떻든지 간에 많이 벌수록 더 이득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8,800만 원을 벌었을 때 세율 구간이 24%가 되지만 거기에서 또 이제 세율 구간이 35%로 넘어가고 45% 그다음에 50% 이렇게 이제 10억이 되면은 50.1%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올라감에 따라서 8%의 의료보험을 내야 되고 그리고 국민연금도 그 소득세율이 소득이 올라갈수록 국민연금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세금이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을 더 내니까 국민연금의 의료보험에 다 떼가고 차라리 좀 덜 버는 게 안 난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예를 들어서 8,800만 원을 벌었을 때 종합소득세는 1,600만 원이 되고요. 거기에 지방소득세 160만 원,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8%이기 때문에 약 704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어차피 맥시멈이 320만 원이기 때문에 320만 원 한도 내에서 내게 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세율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반영을 하더라도 아무리 맥시멈으로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50% 이제 맥시멈이 50%니까 50% 국가에서 떼간다고 해도 나머지 50%는 그 세율 구간에 따라서 계단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상 버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50%는 내가 먹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아무리 높아졌다 하더라도 내가 10만 원이라도 더 번다 그랬을 때 그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24%에서 35% 넘어갔다고 해서 밑에 조금 덜 벌은 것보다 세금을 여기 구간에서 확 갑자기 더 많이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세율 구간을 넘어가는 그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그 밑에 구간에 대해서는 밑에 세율로 적용이 되는 거고 그걸 초과하는 세율 구간에 대해서만 그 높아진 세율 구간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맥시멈의 세율 구간이 50%니까 뭐 10억까지는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가 벌은 돈의 반은 내가 더 이득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10억 이상을 연 순수익으로 10억 이상을 벌어서 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이 단 한 명이라도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거의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소득 10억까지는 무조건 그냥 내가 버는 대로 다 신고하고 만 원이라도 내가 더 투명한 돈을 내가 소유를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이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지 한 몇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도 이거를 아리송하고 세무사한테 물어봐도 뭐 정확하게 아주 명쾌한 아주 명쾌한 깔끔한 그런 답변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차라리 세금 많이 낼 거 내자. 차라리 그게 뱃속 편하고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냐. 뭐 세율 구간이 달라져서 조금 더 떼가면은 그래 국가에다 세금 낸 건데 어떠냐. 어차피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차라리 세금을 더 낼 때 내더라도 사업을 더 확장하고 키우고 사업에 더 매진하는 게 중요하지. 그 세금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세금을 조금 덜 내면은 내가 더 이득이 될까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고민을 해봤자 그런 거 연구할 시간에 차라리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 사업을 더 발전시킬까 그런데 에너지를 쏟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것이다. 난 세율 뭐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나오는 대로 세금을 내고 내 사업을 최대한 집중해서 키우고 더 확장하는데 거기에 매진하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요것을 면밀히 더 검토를 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어쨌든 10억까지는 내가 버는 돈에 대해서는 반은 10만 원을 더 벌든 뭐 20만 원을 더 벌든 그 버는 돈에서 반은 나한테 반은 어쨌든 더 이득이니까 세금 구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최대한 많이 버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는 뭐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좋은 뭐 세금을 뭐 가족 명의로 해서 분산해 가지고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뭐 법인까지도 또 분산을 해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면은 저도 한번 참고를 할게요. 근데 어쨌든 제가 느낀 제 경험상으로는 만 원이라도 더 벌고 더 신고하는 게 거기에 대한 반이라도 내가 건지기 때문에 더 이득이 된다. 그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면서 개인 연금과 연금저축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다가 주식에 발을 들여놓고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고점일 때 3천만 원을 추가 매수하고 지금 주식의 총
투자한 돈이 약 2억 가까이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그렇게 주식에 들어가게 됐는데, 나이가 이제 50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배당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져져요.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꼭 파이어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배당으로만으로도 월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나오면은 심리적으로 참 안도감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배당주로 일단 생활비 정도 한 3, 400 이런 정도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이런 문제 목표를 가지게 됐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연 1억 이상의 배당주로 세팅을 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러거나 저쨌거나 어쨌든 사업은 계속 할 거지만, 어쨌든 그런 그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런 배당주로 연간 배당의 세팅이 약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면은 좋겠다.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슈드라든지 이런 것을 매수하고 또 어떤 배당주가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찾아보고 공부하는 중인데요. 그런데 그 2천만 원이 넘으면은 종합금융과세 대상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 그러니까 오늘도 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뭐 이제 배당으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걸 받기 시작을 하면은 그걸 세무사한테 넘겨가지고 그거를 또 내가 버는 종합소득세에 뭐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는 거냐 어쩌냐 이렇게 카톡으로 물어봤는데, 2천만 원까지는 그냥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15.4%를 거기서 원청징수로 떼어가는 거,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고,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이런 걸로 2천만 원이 넘었을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소득과 이제 합산이 돼가지고 종합 과세율이 되면서 그 금액을 기준해서 산정해가지고 세율 구간을 산정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어쨌거나 종합소득세율을 거의 최대 맥시멈까지 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배당으로다가 종합금융소득 과세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사업소득이 없이 그냥 배당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배당을 받을 때도 15.4%를 떼고, 그 다음에 2천만 원이 넘은 거에 대해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올라가고 또 소득세 구간에 따른 소득세를 또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세팅을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 그거를 배당을 받지 않고 뭐 팔았다가 다시 사는 뭐 전략도 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뭐 엄청난 꼼수들, 그런 것들 뭐 아들 자식 명의로 해놓고 와이프 명의로 해놓고 법인을 또 하나 세워서 분산시켜가지고 각자가 다 2천만 원씩 안 넘게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업 소득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최대한, 그건 뭐 불법도 아니고 그거는 절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거를 잘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이죠. 그거는 뭐 뭐라고 할 그럴 주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그런 거를 보면은 어떻게 법인까지 분산을 해서 그렇게 그걸 줄일 그럴 생각을,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할까? 배당이 나오기 직전에 샀다가 다시 팔아서 뭐 해가 넘기기 전에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절세를 하는 그런 방법까지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면, 그 모르던 것을 그렇게 알았을 때 정말 기상천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사업 소득이 있어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10,000원이라도 더 벌면은 그대로 다 신고를 하는 것이, 그거에 대한 반이라도 내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마음 편하고 뱃속 편하고,
그 소득세라는 게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득세를 줄이려고 별의별 그런 뭐 방법을 다 써요. 온갖 거 뭐 영수증 다 첨부해서 카드 뭐 다 끌어오고 최대한 소득세를 안 내려고 그렇게. 왜냐면은 주머니에 있는 생돈 몇백만 원이 나가니까 월세 내기도 빡빡한데 그거 당연한 거죠. 그거는 진짜. 그런데 그게 사업이 점점 커질수록 결국에는 소득세를 많이 낼수록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시점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소득세를 줄여서 안 낸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어떤 그 세무사를 평생 하신 분을 이제 손님으로 만났는데, 그분께서 지금 연세가 8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 자기 아버지도 세무사, 자기도 세무사, 자기 아들도 세무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손님으로 오셔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봤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소득세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금을 계속 줄여서 내게 되다 보면은 자기가 벌은 돈보다 소득세를 신고한 금액이 훨씬 더 적게 되면은, 자기가 소득세 신고는 한 건 없는데 통장에 돈을 많이 갖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자금 출처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거 다 세금 토해내야 되니까 과징금까지 물게 되면은 한순간에 몇 억의 세금을 내면서 파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낼 수 있는 만큼 밀리지 말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게 그게 훨씬 더 이득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누군가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고 그 중에 하나가 세금이다. 그래서 그 말에 너무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세금은 어떻게 안 내려고 이렇게 줄이려고 연구할 게 아니라 내가 내 능력 한도 내에서 얼마를 더 많이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내가 더 많이 내고도 견딜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쪽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면서 그쪽으로 플랜을 짜야지, 나중에 가서 그게 몰려서 자기가 막상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돈은 있어도 건물을 사든지 건물을 진다든지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금 출처 조사가 아마 뭐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이러면 자금 출처 조사 바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증명을 못하면은 거기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은 누구라도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은 누구라도 다 토해낼 세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세금을 낼 수 있을 때 많이 내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주제를 다시 정리하면은 많이 뭐지? 많이 벌고 세금 더 내기 vs 적게 벌고 세금 덜 내기에서 많이 벌고 세금 더 내기가 완승이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10,000원이라도 더 벌고 더 신고해서 국가에 세금 10,000원이라도 더 내면은 그걸로 우리나라의 복지도 더 좋아지는 거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 구간 변하게 돼서 세금 더 털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사업에 전념해서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내는 쪽으로 구상을 하시면은 그 낸 세금이 나중에 자기한테 훨씬 더 이득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사업을 하시고 주식 투자에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